자, 저희가 그 리스트 메시지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DAO 먼저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DAO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없네요. 자, 그 없으니까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이제 DAO VO부터 만들겠습니다. 뉴 하시고 그 클래스 만드시는데 멤버가 아니라 메시지에 VO 이렇게 해서 메시지 그 스페링을 참 잘 보셔야 돼요. 한 번 더 칠 때 한 번 더 보시는 게 오류를 덜 낼 수 있는 방법이니까 너무 급하게 막그 맞지 맞고 이제 잘 스페링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가면서 치세요. 메시지 VO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자, 변수는 프라이빗으로 다 만듭니다. 8개를 프라이빗 지금 인티저 롱타입으로 만들었으니까 롱타입의 넘버 그 다음에 프라이빗 이제 컨텐츠인데 스트링 타입이죠. 스트링 타입으로 컨텐트 콤마 센더 콤마 그 다음에 센더 네임 보내는 사람의 이름 그 다음에 센드 데이트 그 스트링 타입으로 했기 때문에 올 스트링 타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억셉터 그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에 억셉터 네임 이런 그 다음에 억셉트 데이트 억셉터 네임 억셉트 데이트 이 정도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 치고 이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소스 제너레이트 게터 앤 세터스 셀렉트 올 제너레이트 자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소스 제너레이터 투 스트링 메서드 테스팅을 위해서 다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장. 저희가 이제 안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샌더 네임이나 아니면 억셉트 네임 이런 것들은 이제 안 집어넣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나중에 필요하니까 좀 집어넣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쓰세요. 선하시고 이제 그 SQL 문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DB의 SQL 문장을 이제 메시지에 해당되는 문장을 만듭니다. 그 메시지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리스트니까 위에 리스트한 게 아무거나 복사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그 공지사항 회원관리 쪽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맨 끝에다 일단 계속 뒤로 밀리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하시고 공지사항 쿼리에 해당되는 뭐 3개 1, 2, 3, 4 이렇게 써가지고 하는 거와 개토탈로 해가지고 사용하는 뭐 쓰는 거를 이제 복사를 하시면 되겠죠. 복사하셔서 밑에다가 이제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좀 수정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지사항 부분을 이제 메시지 쿼리라고 메시지를 작성하는 쿼리고 이제 리스트에는 번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용은 생략 그리고 이제 그 받는 사람의 아이디 현재 받는 사람의 아이디가 있어야 하고 보내는 사람 먼저 쓸까요? 센더를 먼저 썼죠. 그냥 보낸 사람의 보낸 사람 아이디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낸 날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받은 사람 아이디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받은 날짜가 필요합니다. 날짜. 이게 전부 다 써놓은 이유는 이걸 전부 다 셀렉트해서 이렇게 써느냐 안 써느냐 확인하기 위해서 보고 있는 거고요. 맨 안쪽에 셀렉트 여기입니다. 맨 안쪽에 셀렉트 여기네 여기. 셀렉트해서 넘버 요걸 확인해 가면서 이제 이렇게 쭉 씁니다. 넘버 그 다음에 보낸 사람의 아이디니까 센더 그 다음에 샌드 데이트 그 다음에 억셉터 그 다음에 accept date 예 됐죠. 그리고 from notice 아니고 from message 노티스 지우고 from message 쓰시고요. 지금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이렇게 줄칸을 맞춰줘야 여러분들이 닫았다 안 닫았다 이거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열어놓고 이렇게 이제 가로 열고 해놓고 그 다음에 닫기를 안 하시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는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열고 여기서 닫았죠. 그래 여기서 열고 여기서 닫았어요. 요거 닫기가 한 개씩 생략돼 가지고 저한테 찾아보시라고 수분 그림 찾기 시키신 분 계시는데 많아요. 그 주로 많으시니까 이거는 그 열면 바로 닫기를 시전을 해서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열어놓으면 바로 닫기를 구현을 해서 구현하실 때 쌍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시는 가운데로 채우기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자, 메시지부터 하시고 오토바이 넘버 디센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낸 날짜 순으로, 받은 날짜 순으로도 가능하신데 이제 그때는 억셉트 데이트 같은 걸로 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뭐 이렇게 써가지고 받는 거든 뭐 보내는 거든 이제 똑같이 이렇게 이제 구형이 되게 돼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제 요 위에 요게 첫 번째고, 요 첫 번째 요 소스가 맨 앞에서 보내는 게 요게 첫 번째입니다. 요거를 가다가 로우 넘버를 붙여야 되니까 요거 그대로 여기에 있는 프롬 앞에까지 그대로 복사하셔서 요거 지우고 여기다가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넘버부터 쫙 복사를 하셔서 요거 그대로 필요해요. 복사해가지고 넘버부터 쫙 하시고 붙여넣기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셔서 가져오는 걸로 쓰시면 되겠고요. 날짜가 샌드 데이터하고 억셉트 데이터가 있어서 얘는 투 언더바 캐릭터 변환하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써도 되니까 넘버와 샌더 타이틀 대신에 샌더 정도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샌드 데이트를 복사, 그래서 샌드 데이트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형식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억셉터도 이제 똑같이 써야 되니까 콤마 다음에 억셉터는 그냥 가져온다 콤마, 그 다음에 억셉트 데이트를 날짜형 변경시켜서 사용이 되니까 날짜형 변경시켜서 이렇게 쓰시고 중간에 건 지운다. 됐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만들어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리스트가 여기에는 이제 메시지 리스트가 되겠죠? 여기도 맨 밑에 있는 게 그 메시지 get total row 되겠죠? 그래서 메시지 get total row 이렇게 해서 만들어 두신다. 자, 물음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한 개, 두 개. 요거는 이제 페이징 처리, 페이지 오브젝트에서 스타트 로우, 엔드 로우를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전체 데이터를 세울 때는 이렇게 셀렉트, 카운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셉니다. 제 카운트라고만 얘기를 하면 이거 셀렉트 카운트 프롬 해가지고 테이블 이름 써가지고 하는구나. 노티스 바꿔야 되죠. 메시지로 바꿉니다. 메시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저랑 대화가 통하려면 여기서 쿼리에서 카운트를 이렇게 가져오라는 얘기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얼른 알아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어떤 페이지에서 지금 그 쿼리를 고쳐야 돼요. 이러면 이제 DBSQL에 와야 되는데 이런 것 같이 이제 이렇게 파일 열어주고 하는 걸 하시면 안 되고 DB를 고쳐야 합니다. 그럼 DBSQL에다가 만들어놨으니까 이렇게 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쪽에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출력을 해갖고 다녀라. 얘가 뭐 하는지 정리를 해가지고 걔를 출력을 해서 보고 다니면서 책상 옆에 이렇게 개발하는 옆에다가 붙여놓고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라. 아시겠죠? 그래서 저한테 자꾸 파일 열어달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제가 하는 얘기를 알아들을 때쯤 되신 거죠. 되었기 때문에 그 연습을 많이 하시고 어떤 파일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본인이 아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답답하겠지만 제가 더 답답하죠.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몇 번씩 잡아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된다. 그러면 이제 저도 보람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좀 서로 노력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이런 얘기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다 고쳤어요. 고쳐가지고 사용했으니까 그럼 이제 DAO를 만들어야 되겠죠. 메시지 DAO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부여도 만들었으니까 DAO 만드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메시지 부여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뉴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클래스라는 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고, 부여가 아니라 이제 DAO 패키지에다가 메시지 DAO 쓰시고 엔터.
저거 아주 잘 만들었고요. 자, 여기에 이제 필요한 객체를 3개가 있죠. 그래서 필요한 객체를 선언을 해야 되고, 전역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커넥션 필요하죠. 그래서 커넥션. 그 소문자, 지금 Shift 눌렀는데 얘가 소문자로 나오거든요. 그냥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어차피 선택이 되니까 그 안 고치셔도 되고, 이꼬로 널. 그 너를 꼭 안 쓰셔도 돼요. Prepared Statement PSTMT 이꼬로 널 쓰시고, 그 다음에 Result Set 이꼬로 널. 예, 열었다 닫았다 해서 널인 상태로 있다가 채워서 쓰고 다시 널로 만들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장. 여기 세미콜론 찍었는데 세미콜론 찍었다고 이게 오류 나네. 세미콜론. 뭔 일이지? 예. 지금 신텍스 해라. 널. 변수 이름 여기다 감사합니다. RS 있고로. 나는 이게 앞에 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뒤에 게 문제가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그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어서 public return 타입은 리스트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메시지 부여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메시지 너무 많네요. 메시지 부여를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메소드는 리스트 메소드, 그 다음에 파라미터로 받는 거는 페이지 오브젝트를 받는다. 여기다가 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페이지 오브젝트 소문자로 만들어 주시고, 드로즈 시켜주시고, 드로즈는 나중에 이제 하시면서 처리를 하시면서 하셔도 되고, 지금은 이제 바로 했습니다. 그 리턴 타입에 해당하는 거 그대로 복사. 변수 이름 쓴다. 타입이 리스트니까 리스트라고 쓰시고, 맨 처음에는 널로 세팅한다. 그리고 리턴 리스트 이렇게 해서 데이터 채우기를 해서 보내준다. 지금 현재는 이제 널이고 채울 수도 없고 사용도 못하죠. 근데 나중에 데이터가 있으면 여기다가 데이터를 채워가지고 채우기 위해서 생성을 한 다음에 데이터 채우는 이런 것들을 절차를 벌치셔야 됩니다. 자, 여기다 try catch finally 형식대로 try 캐치 불러 그 개발자를 위한 2점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 2점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 사용자를 위해서 뚜로우 그 얘네 뚜로우 시킨 것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뚜로우 시켜서 사용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 보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외 처리는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익셉션은 밑에 있는 스트링 메시지를 이용해서 사용되는 익셉션을 만든 건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메시지 리스트 db 처리 중 오류 났다. 이렇게 이제 요렇게 쓰시면 이제 그 익셉션의 메시지 쪽으로 이게 들어가게 되세요. 메시지 해당되는 들어가서 이제 처리가 됐고요. 파이널리 닫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파이널리 불러 쓰시고 이제 close db info close 3개 닫아야 되죠. 리스트니까 3개 닫아 사용하시는 걸로 쓰시면 형태는 끝났습니다. 이게 7번이죠. 7번 닫기. 자, 그 다음에 try의 1번과 2번은 get connection 가져오는 거니까 con 이꼬로 db info get connection 하시면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SQL 만들고 실행 객체를 만든 거니까 SQL은 이미 만들어 놨죠. db info에. 3번은 skip, 4번 pstmt는 connection prepare statement SQL은 db SQL이라는 클래스에다 다 담아놨습니다. message 밑에 리스트 해당되는 것을 이제 가져와서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이게 성세님 오류가 났는데 이러면서 못 찾지 마시고 무조건 출력해봐라. 안 되면
이거를 요게 문제가 생겼으면 얘를 시소를 이용해서 출력하세요. 그래서 찾으세요. 그리고 물음표 대신에 숫자 직접 집어넣고 SQL 디벨로퍼에다가 걔를 복사 붙여넣기 했을 때 실행이 돼야 합니다. 아시겠죠? SQL 디벨로퍼에 넣고 실행을 해보면 SQL 디벨로퍼가 어디 위치에 뭐 때문에 틀렸다고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찾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약에 얘가 오류가 나면요, 이게 시소를 해가지고 이제 신텍스 오래 이런 게 나면은 얘를 출력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인데 실행되는 위치 출력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출력하고 실행되는 처리의 문장이 있으면 SQL 문장 같은 것도 출력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출력된 거를 보고만 있지 말고 SQL 디벨로퍼에다 집어넣어서 걔를 이제 제대로 SQL 디벨로퍼에 제대로 실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한다. 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물음표가 두 개 있으니까 pstmt.setLong setLongType 맞나요? 롱타입으로 1번 썼고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 페이지 오브젝트에 get start row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2번은 end row. 자, end row. 1번은 start row, 2번은 end row. 이렇게 해서 세팅해서 실행할 준비가 다 끝났고요. 그 5번 실행을 한다. pstmt execute 뭐가 많이 들어. pstmt 점 쓰시고 execute query를 이용해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가 나오면 결과가 이 마우스가 되시면 결과가 여기 리절트 셋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rs라는 변수를 만들었으니까 rs 이꼬로 이렇게 해서 집어넣기 만드시면 되겠고요. 자, 됐으면 이제 6번 데이터 표시인데 데이터 표시는 그 JSP에서 해야 되니까 데이터를 담아서 넘겨야 되겠죠. 넣으시면 데이터 표시가 되고요. if 만약에 rs가 널이 아닌 경우 널이 아니어야 되고 이제 데이터가 많으니까 반복 처리합니다. while 쓰시고 가로 열고 rs.next 해서 데이터가 있으면 이것 좀 처리해 주세요. if 만약에 리스트가 널이면 이꼴 두 개. 리스트가 널이면 리스트를 생성을 해서 넣어주세요. new array 리스트를 생성을 해서 좀 넣어주세요. 그 프로그램을 빨리 짜려면 이런 거 이제 생략해 두시면 나중에 코드를 안 고쳐도 되니까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그 복사 붙여넣기 할 때를 생각하시면 이게 없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이제 생성을 한다. 메시지 부여를 부여 이꼬르 new 메시지 부여를 생성을 하신 다음에 데이터 담기를 합니다. 부여.set을 이용해서 맨 처음에 번호 가져왔으니까 set number rs.getLong 타입으로 여기에 넘버를 가져와 주세요. 여기는 select에 쓴 거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select 맨 밖에 있는 select에 있는 항목들을 쓴 거 외에는 못 쓰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얘가 틀려가지고 이쪽에 셀렉트 부분이 틀려서 오류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invalid identity 뭐 어쩌고 나오면 전부 다 이거 문제니까 눈 크게 뜨고 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여.set string 이렇게 string 이렇게 해서 set string 가로 열고 뭐 rs. 이런 스트링이 없네요. 그 sender rs.getString 하셔가지고 이제 sender 보낸 사람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스트링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sender, send date, end date 한 개 더 복사했네요.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end date에 해당되는 것을 send date로 가져서 실행을 하자. 그 다음에 acceptor send date 그 다음에 acceptor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acceptor라고 쓴다. acceptor 그 다음 accept date
accept date 쓰시고 set accept date accept date. 자, 저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데이터 다 담았으니까 리스트에다가 .add 하셔가지고 부여를 이렇게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미콜론. 그리고 마지막에 리턴. 그거 다 담았으면 맨 마지막에 리턴. 이렇게 해서 담은 리스트를 리턴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개 해야 될 거는 여기가 마지막이죠. end of list method. 끊으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전체 데이터, 메시지 전체 데이터 개수를 가져오는 거를 사용하실 텐데, 이때 메소드는 이제 public 쓰시고, 리턴 타입은 그 메시지 개수니까 저희 넘버하고 동일하게 잡아주시면 돼서 롱 타입으로 잡았어요. 롱 타입으로 잡았는데 저희가 이제 카운트 세 가지고 한번 롱 타입으로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다 보니까 토탈 전체 토탈로 줄수를 이제 가져오는 걸 쓰시면 되겠고, 파라미터를 받는 건 없고 트로우드 시키시고 익셉션 예외를 시킨다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턴 타입이라는 건 똑같이 쓰시는데 위에 거 복사해서 쓸게요. 안에 있는 걸 왕창 다 복사하셔서 1, 2, 3, 4, 5, 6, 7 하니까 똑같아서 복사 붙여넣기 했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end of 마지막이다. total row의 마지막이다. 이거 자꾸 써드리는 이유는 이제 얘가 프로그램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어디 끝인지 어디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써주시는 게 좋고요. 자, 리턴 타입과 동일한 걸로 써야 되니까 요거 list.v는 지우고 이제 리턴 타입에 해당되는 롱으로 씁니다. 그 변수 이름은 결과다, result 정도 쓰시면 되고, 롱 타입이니까 0 세팅해 주시면 되고, 맨 끝에 이제 result를 이제 리턴 타입과 동일한 변수 선언한 것을 그대로 리턴을 합니다. 써주시면 되겠고, 1, 2, 3, 4 똑같고요. DB 리스트가 아니라 여기에 get control spacebar total로 이렇게 해서 한번 찍어보시고, 얘는 이제 테스팅용으로 찍어보라는 얘기고요. 지금은 사실은 요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확인용으로 찍은 거고, 그 다음에 세팅하는 거 없으니까 다 지우고 execute query 하시면 되겠고, 그 데이터 한 개만 나오니까 result set을 end로 묶어준다. 그래서 여기다 end 두 개 써주시고 컨트롤 V 그러시고, while문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시고 가져오는 거 이렇게 if 문장 이것도 필요 없고 리절트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다 지웁니다. 다 지우고 결국 이제 리절트에다가 이꼬로 rs.next 한 것에 가져오는데 get long 타입으로 가져와 주세요 하시고, 이제 1번 카운트이기 때문에 카운트 함수를 그대로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해당되는 데이터를 가져와 주세요. 이렇게 쓴다. 그 다음에 게시판 리스트가 아니라 메시지 전체 개수 구하는 DB 처리 중 오류 났다. 이 정도 써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끝. 예. 몇 분 안에서 DAU를 다 완성을 했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뭐를 고치고 어떻게 돼야 되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다 있으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한 텀을 다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나머지는 거기에 맞춰서 잘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되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하셔야 되는 거죠. 서비스를 한번 해보실 텐데요. 일단은 commit. 자, 서비스를 한번 해보실 텐데요. 이제 메시지 서비스가 없으니까 패키지를 먼저 만드세요. 그 서비스를 클래스를 만드셔도 되긴 하는데, 클래스를 만드시면 복사 붙여넣기 하기가 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스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서비스를 만들 거예요. 서비스 패키지를 먼저 만들어 주고요. 다른 서비스 패키지 중에서 리스트 서비스 이런 걸 한 개 복사하는 거예요. 웬만하면은 게시판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페인 처리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뭐 그 아무 리스트 서비스는 상관이 없으실 것 같아요. 지금 만들어진 패키지에다 붙여넣기 하시고 요게 이제 F2 키 누르고 이제 그 메시지 리스트 서비스라고 메시지 여러분들 다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되게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 리스트 서비스를 더블 클릭해 보면 이 클래스만 바뀌어 있죠. 근데 이제 노티스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컨트롤 F를 이용해서 다 바꾼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 대문자 노티스로 되어 있는 거 지금 저는 노티스를 지금 했기 때문에 대문자 노티스로 되어 있는 거를 대문자 메시지로 바꿔주세요. 센시티브 체크를 하신 상태에서 리프레시 올. 그 다음에 소문자 노티스로 되어 있는 것을 소문자 메시지로 바꿔주세요. 엔터 쳐가지고 사용하셔서 리프레시 올 이렇게 해서 싹 바꿔놓으시면 뭐 별로 그렇게 바꿀 게 없으세요. 그리고 여기 해당되는 변수는 프라이빗으로 지정을 하시면 더 좋겠네요. 자, 프라이빗이 아니라도 동작시키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이제 구조상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 짜는 구조상 맞춰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셔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맨 처음에 DAU가 필요하니까 메시지 DAU를 변수 선언하고 세터를 이용해서 받아내는 거 쓰신다. 캐스팅해서 쓰시면 되겠고 메시지 리스트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드시면 되겠고 이제 서비스에서는 실제적으로 그 전체 개수를 구해야 전체 페이지를 구할 수 있어요. 그 전체 페이지는 이렇게 set total row 안에다가 프로그램을 짜놨어요. 여기다 이렇게 클릭하시면 여기에 이제 그 스타트 로우, 엔드 로우, 토탈 페이지, 뭐 스타트 페이지, 엔드 페이지 화면단에 보여주는 거 전부 다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데이터만 구해서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토탈 로우는 DAU에서 get 토탈 로우를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은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중간중간에 출력하고 있는 것들도 이제 이렇게 잘 출력이 되나 확인해 보시면 되시겠고요. DAU에서 리스트 가져와서 리턴한다. 끝났죠. 그래서 이제 서비스 리스트를 뭐 별로 고칠 거 없어요. 소스도 그렇게 길지 않고. 그래서 끝났습니다. 다. 그럼 이제 이닛 클래스에다가 얘네들을 등록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URL과 함께 등록을 시켜줍니다. 메인 컨트롤러에 이닛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DAO 서비스가 끝나면 이제 등록하고 조립을 하셔야 되겠죠. 위에 이제 메시지에 해당되는 것을 보시면 여기 생성하고 뭐 등록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현재 없네요. 없고 지금 이제 저희가 여기에 그 멤버 그 조립하고 이런 것들이 멤버 쪽은 있는데 메시지 쪽이 지금 그 없습니다. 멤버의 로그인 .jsp 이게 로그인 생성하고 조립을 하고 조립한 걸 있네요. 자, 이거 대충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공지사항에 해당되는 거 복사해서 메시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복사하고 붙여넣기 이렇게 하고 그 필요한 것들은 전부 다 만들어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주석 처리하거나 지우거나. 자, 메시지에 대한 것을 메시지 객체에 대한 생성 및 저장을 할 건데 그 DAU는 메시지 DAU, 소문자 메시지 DAU로 만들 거고 여기다가 메시지 DAU 컨트롤 스페이스바 임포트 해서 생성을 해둬라. URL은 메시지라는 폴더를 만들 거고 리스트인데 라이트는 현재 안 만들었으니까 주석 처리. 그 다음에 그 노티스가 아니라 이게 메시지죠. 메시지 리스트 서비스 맨 끝에 컨트롤 스페이스바 임포트 자동 임포트해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라이트 추적 처리하시고 조립하는 겁니다. 꺼내오는데 메시지에 있는 거 대소문자 구별하니까 제발 그 여기 요거 대문자로 써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뒤에서 대문자로 쓰신 분도 많으시고요. 메시지 셋 해가지고 사용하시고요. 여기다가 메시지 DAU에서 이제 이렇게 쓴다. 널 값이 나오면 이 조립이나 생성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널 포인트 익셉션 중에 한 8, 90%는 여기서 조립을 잘못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대소문자 구별도 하고 하니까 URL도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들어가 있는 대소문자도 맞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버 돌리면서 얘가 그 실행하면서 널이냐 아니냐는 그걸 이렇게 계속 주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세요.
걔가 널이라는 얘기는 조립이 잘못됐구나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못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하시고, 여기서 이제 봤을 때 여기 오류가 나나 안 나나 확인하셔야 되겠죠. 여기 맨 마지막 건데요. 그 깔끔하게 지우시고 이제부터 메시지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해보시면, 조립을 했는데 JSP 쪽 만들어야 뭐 나오는데 JSP를 안 만들고 지금 해보려고 그랬네요. 자, JSP 한번 해보겠습니다. JSP 리스트를 이렇게 해보시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자바단에서 이제 처리를 전부 다 하셔야 되겠죠. 자바입니다. 데이터 가져와서 처리를 하시는 걸로 쓰셔야 되고요. 그 넘겨받은 데이터는 이제 1번 저희가 이제 여기가 자바입니다. 자바인데 넘어오는 데이터 받기. 뭐 넘어오는 데이터가 뭐지? 이제 페이지 처리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구현을 하시니까 페이지 처리에 해당되는 것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스트링으로 그 str current 페이지 정도 받으시면 되겠고, 리퀘스트에서부터 get 파라미터 이렇게 해서 지금 페이지라고 넘어온 것을 이제 받아서 처리를 해주세요. 자, 쓰시고요. 그 앞에 이제 저희가 커런트 페이지에 대해서 선언을 해두고요. 커런트 페이지 이꼬르 이제 여기 현재 롱 타입으로 하겠습니다. 롱 타입으로 하고, 그러면 이제 현재 1페이지를 기본적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 다음에 롱 타입으로 per 페이지 넘버가 뭐죠? 한 화면에 표시하는 데이터의 개수예요. 이걸 제가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이게 뭐다라는 것을 저한테 물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모든 소스는 선생님으로부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점차적으로 독립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독립국가를 만들어서 하셔야 된다. 이게 무슨 변수예요? 라고 이제 자꾸 물어보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이제 차근히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링으로 뭐 str per 페이지 넘 이런 거를 받으시고서 리퀘스트에서부터 get 파라미터 per 페이지 넘. 그래서 이제 영어도 의미 있게 전부 다 만들어 드렸죠.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변수 이름을 잘 해석을 하면 얘가 지금 뭘 의미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if 문장에서 세팅을 하겠습니다. if 만약에 str 페이지가 current 페이지가 널이 아니면 뭐가 들어왔어요. 널이 아니면 뭐가 들어왔으면 얘를 롱 타입으로 바꾸고 어디다 집어넣냐면 current 페이지에다가 집어넣는다. 이꼬르 얘가 널이 아니니까 long.parslong 쓰시고 이제 str current 페이지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서 사용한다. 일단은 넘어오는 페이지 처리를 위해서 넘어오는 데이터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페이지 오브젝트를 세팅을 해서 이렇게 뭐뭐 데이터를 받아서 널이면 이렇게 롱 타입으로 이게 롱 타입 커런트 페이지 이게 아니라 페이지 오브젝트를 세팅한 다음에 하는 게 좋겠네요. 페이지 오브젝트를 먼저 만들고, 자, 페이지 오브젝트를 먼저 만들고, 페이지 오브젝트 그냥 바로 세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변수에 저장하고 세팅하는 것보다 그냥 바로 세팅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수에 저장했다가 이제 세팅해서 이제 쓰는 것도 괜찮긴 한데, 이거로 뉴 생성을 해서 저희가 페이지 오브젝트에다가 전부 다 이런 걸 다 담아서 쓸 거죠. 그러니까 페이지 오브젝트를 이렇게 생성을 하신 후에, 그러면 페이지 오브젝트를 생성했을 때 기본값이 있죠. 기본값은 스타트 현재 페이지는 1, 그 다음에 per 페이지 넘버는 10입니다. 근데 여기 프로그램상에서도 기본값 세팅해 놨어요. 세팅해 놨기 때문에
일단은 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세팅하는 것이 기본값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세팅을 현재 이거 똑같으니까 별도로 세팅을 안 해도 되는데 나중에는 세팅을 해주셔서 사용하고 이 기본값이 없는 경우는 세팅을 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롱타입으로 바꾼 거를 어디다가 세팅하냐면 페이지 오브젝트에서 .set 그 다음에 페이지. 지금 현재 페이지는 페이지인데 저희가 이제 이 페이지 객체가 JSP에 따로 있다 보니까 얘를 이제 똑같은 이름으로 못 써서 지금 커런트 페이지로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널이 아니면 이렇게 바꿔 세팅을 하자 이렇게 쓰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퍼페이지 넘버도 널이 아니면 이제 퍼페이지 넘버를 롱타입으로 바꿔서 이제 퍼페이지 넘버에다가 이렇게 하자. 그래서 str 퍼페이지 넘버 set 뭐 퍼페이지 넘버 이런 식으로 해서 퍼페이지 넘버도 세팅을 하자. 넘어오는 게 있으면 세팅을 하고요. 넘어오는 게 없으면 그냥 1, 10 이렇게 그냥 씁니다. 아시겠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쓰시면 되겠고요. 자, 페이지 오브젝트가 전부 다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하실 일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DB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가져오기를 하시는 거죠. 가져오기를 할 때 저희가 가져오면은 리스트 객체가 되고요. 리스트 객체인데 그 안에 이제 메시지 부요가 잔뜩 들어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시고, 변수 이름은 리스트고요. 이거로 리스트에 해당이 되고, 이제 실행을 할 때는 이제 execute exe 서비스를 가져와서 실행이 되니까 execute 서비스 execute 이렇게 쓰시는데, 서비스 이름은 URL이 한 개 필요하네요. URL은 어디다가 저장해 놨냐면 이 빈즈 안에, 서비스는 빈즈 안에 있고요. 그래서 빈즈 컨트롤 스페이스 바로 웹장에 빈즈가 있고요. 쓰시면 받아오자. 게시에서 받아오는데, 키에 해당되는 것은 URL 받아오는데 그 오더리티 필터 안에 쓰시면 여기에 이제 URL이라는 거 있는데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 URL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컨트롤 꽉 누르고 클릭하시면 이쪽으로 이동하는데요. 할 때에 저희가 URL에 해당되는 것을 미리 저장해 놓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 있죠? 이렇게 해서 저장해 놓도록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원래 request.getSubPass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거 써놨기 때문에 걔를 이제 그대로 써서 변수를 사용하도록 만드는 거죠. 넘겨가질 오브젝트는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입니다. 페이지가 아니라 페이지 오브젝트입니다. 페이지 오브젝트. 세미콜론 찍어서 사용하시면 얘가 이제 가져오는 게 지금 여기 보시면 타임 미스매치라서 얘가 오브젝트를 가져오는데 이쪽으로 못 집어넣는다. 그럼 캐스팅해야 되나요? 서비스를 당하고 여기다 가로 열고 사이에다가 캐스팅을 하자. 이렇게 캐스팅을 하시면, 자, 캐스팅 하시면 얘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요거 오브젝트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체크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서, 그런 경우에 이제 워닝 경고를 내고 있는데, 경고에 해당되는 거 그냥 이제 야, 지금 내가 경고 낼 그런 게 아니거든. 잘 짠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만드셔서 쓰게서 이제 어노테이션 surface warnings 경고를 무시시키자. 뭐 이렇게 해서 언체크드 된 경고는 이제 무시시킵시다. 얘를 한 개 붙여놓으시게 하시면, 이렇게 붙여두기를 하시면 경고가 사라진다. 되게 편하네요.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으시고요. 이게 맨 처음에는 이제 순서에 맞게 어떻게 했지라는 것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제 순서에 맞게 이렇게 소스를 봐가면서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시면서 하셔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자, 리스트에서 데이터를 가져왔으면 가져온 데이터를 서버 객체에다 담으셔야 돼요. 서버 객체 담기, 서버 객체에 저장 이렇게 하는 것을 쓰셔야 되는데, 서버는 리퀘스트 객체에다 쓰시면 되겠죠. set attribute 이렇게 쓰시고, 이제 여기에 네임은 리스트를 담을 거니까 리스트 써주시면 되겠고, 오브젝트는 이제 리스트
변수 리스트를 잡아라. 일단 페이지 객체도 담으시겠죠? request set attribute에서 담는데 저희가 페이지 오브젝트 그대로 변수 이름을 그대로 써줘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으니까 아시겠죠? 이거는 얘는 문자열이지 변수 이름은 아니에요. 변수 이름은 아닌데 문자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도 페이지 오브젝트를 이렇게 담아 두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 처리는 다 끝났어요. 이제서 이제 데이터 처리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게 나중에 가시면 이제 컨트롤러나 이런 쪽에서 그 내용이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이런 거를 JSP에서 넣을 게 아니라 자바단에서 그냥 바로 URL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가 서블릿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냥 JSP에서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는데 JSP에서 할 일이 점점 늘어나요. 그 위에 있는 단위. 그래도 뭐 즐겁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어차피 배운 건데 뭐 이거 그냥 그렇게 써가지고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으세요. 어쨌든 이렇게 쓰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를 표시하러 가면 되겠죠. 저희는 부트스트랩 쓸 건데 저희 부트스트랩은 데코레이터 쪽에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라이브러리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클래스만 잘 쓰시면 돼요. 클래스만 테이블로 만들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는데 테이블 안에 뭐 클래스 이꼬르 테이블이라고 붙여주세요. 붙여주시고 tr 만들 거죠. tr 줄 제목에 해당되는 것을 하게 만들어서 물론thead, tfoot, tbody, tfoot 이런 거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요거는 제목에 해당되는 거니까 th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옆으로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고요. 글 보기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항목 단위별로 한 줄씩 이렇게 만드시는 게 좋고요. 보기가 지금 리스트는 이제 데이터를 한 줄에 쭉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맨 앞에 써놓는 게 번호죠. 번호, 메시지 번호 해당되는 거고 5개를 불러오는데 한 개는 이제 보낸 사람 이렇게 해서 아이디를 출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보낸 날짜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할 겁니다. 날짜이고 받는 사람 쓰시고 받는 날짜 받은 날짜 현재 이제 받은 것은 이제 읽기를 해야 받은 걸로 하는데 현재 없을 거예요. 자, 이제 데이터만큼 반복합니다. 반복하려면 JSTL이 필요하네. JSTL이 필요하면 JSTL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그런 게 다 등록이 안 돼 있으면 JSTL을 사용하지 못한다.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 골뱅이 태그로 등록해야 되니까 특별한 태그를 쓸 거예요. 태그 라이브러리 프리픽스 C 고아죠. 고아 컨트롤 스페이스바 URI 컨트롤 스페이스바 하나 둘 세 번째 JSTL의 고아 됐으면 이제 여기다가 반복문 씁니다. C 땡땡 이게 안 나타나면 땡땡하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렀을 때 안 나타나면 JSTL이 등록이 안 된 거다. 그러면 등록하러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포이치 쓰시고 이제 포이치인데 리스트를 가지고 포이치 할 거죠. 아이템스 달러 중괄하고 리스트 이거 한 개씩 꺼내면 value var 부여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다 tr을 한 개씩 만듭니다. tr 한 개씩 만드는데 이게 포이치랑 그 등급이 레벨이 똑같으면 이제 보기가 불편하니까 좀 집어넣겠습니다. 탭키 눌러서 집어넣고 여기다가 클래스 한 개 붙이겠습니다. 클래스 이게 데이터 한 줄이에요. 데이터로 나중에 이거를 가지고 컨트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게 쓰시고 자 여기다가 데이터니까 td 태그를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고 글번호는 달러 중괄하고 부여점 넘버 5개 쓰시고 그 다음에 보낸 사람은 이제 그 sender 그 다음에 보낸 날짜는 send date 받은 사람은 acceptor 받은 날짜는 accept date 됐습니다. 자, 연도에서 그 리스트를 이제 뿌려서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쭉 나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시는 게 뭐 그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낸 사람이 보냈다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보낸 거와 받는 거를 이제 잘 해보시려면 세로 고침 같은 거를 한 개 넣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보내기
쓰기가 보내기죠. 보내기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를 이렇게 한 칸 띄고 이제 클래스 같은 걸 한 개 더 집어넣을 때에 저희가 그 이런 클래스에 대한 색상, 두께, 그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클래스를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를 이런 거를 좀 이런 거를 해주시면 좋으세요. 나중에 좀 이따가 이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데이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부터 봐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TR을 한 개 더 만들어요. TR 한 개 더 만들고, 그 다음에 TR 안에다가 뭘 만드냐면 페이지네이션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만들어요. 페이지네이션 되게 그 적어 있는데 저희가 페이지네이션을 만들다 보니까 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봐야 아무것도 안 나오네. 태그를 등록한다. 그 페이지 오브젝트 이런 거는 특별한 태그에 해당이 되죠. 그래 특별한 태그를 등록을 하셔야 쓸 수 있습니다. 꺽스페이스 퍼센테이지 골뱅이 컨트롤 스페이스바 태그 라이브러리 프리픽스 뭐 페이지 오브젝트 막 쓰시면 되겠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URI 컨트롤 스페이스바 없네요. URI가 아니라 이제 URI 아니에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태그 디렉토리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여기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 입력.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렀을 때 자동적으로 안 나오면은 라이브러리 등록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용하셔야 된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네이션 페이지네이션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고 URI는 저희가 list.jsp로 쓸 거예요. 그 다음에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것은 달러 중괄호 열고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로 쓸 거예요. 그 단독 태그니까 뒤에 중괄호 열고 중괄호 사이에다가 뭘 집어넣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해놓으면 이제 자동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 버튼 페이지네이션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그 TD를 안 만들었네요. TR만 만들고 저희가 TD 한 개도 만들어 줘야 돼요. TD 이렇게 만들어서 쓰셔야 되고 여기 그 페이지네이션을 TD로 감싸주세요. 슬래시 감싸서 페이지네이션을 만들어 주세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글번호 같은 거 받아와야 되니까 이런 데다 클래스 이꼬로 글번호 찾아가지고 이제 쓰는 경우에 넘버 이렇게 이제 클래스 넘버 맞고 이렇게 해서 써주셔서 이제 넘버가 여러 개가 나오니까 클래스로 지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 만약에 이제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그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이제 여기 글 중에서 이제 클릭하면 글 보기로도 갈 수도 있어야 되고 뭐 그 다음에 뭐 바로 뭐 이렇게 뭔가를 동작을 시켜서 쓰시려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무엇인가 또 만들어 가지고 쓸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클릭을 하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이 메시지에서는 글보기로 가서 글보기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샌더 보낸 사람한테 답장을 쓸 수 있다. 바로 뭐 이렇게 해서 사용도 할 수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읽어야 답장을 뭐 쓰는지 말든지 해서 읽은 다음에 답장하기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답장하기도 그 사실은 그 메시지 보내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다 정도 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TR을 한 개 더 만드는데 여기 칸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컬럼스판을 이용해서 다섯 칸 이렇게 멈춰주면 되겠고, 자 TR을 한 개 더 만들고 TR 한 개 더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페이지네이션 아니고 뭐 메시지 보내기, 글쓰기, 뭐 글 등록 이런 것에 맞춰가지고 이제 버튼 태그 한 개 만들게요. 앵커 태그를 한 개 만들게요. 앵커 태그고 뭐 href 앵커 태그에 href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고 이제 write form.jsp 저거로 가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메시지 보내기죠. 그냥 보내기로 쓸게요. 메시지 보내기.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면 이제 그 메시지 보내기 쪽으로 라이트 쪽으로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펑션이나 이런 쿼리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하시면 일단 데이터가 나오는지부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시지에 해당되는 것을 만드시는데, 이 메시지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권한이 없다고 맨 처음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메시지 클릭하면 일단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야 되고요. 로그인을 하셔야 되겠죠. 아무거나 로그인 하시면 되겠고요. 로그인 하셔서 로그인은 뭐 테스트 1111 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그 로그인이 되시고 메시지를 클릭하면 이제 메시지를 가져오는 거죠. 지금은 다 가져왔어요. 그 다른 사람 께 있다면 다른 사람 것도 다 가져와요. 아시겠죠? 그 회원이 지금 2명밖에 없어서 안타깝지만 어디든지 내 아이디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되셨죠? 근데 이제 남의 메시지를 보면은 이상한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상한 거라서 지금 이제 조금 쿼리를 고쳐야 돼요. 쿼리는 고쳐야 되는데 그 회원가입을 이제 그 한 사람 더 시켜서 회원가입을 하고 이제 세 사람 네 사람 있을 때 그 메시지가 내게 아닌 메시지가 들어오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럼 내 거에 대한 메시지를 가져오는 방법은 조건이에요. 메시지가 많지만 내 메시지만 가져와줘. 그럼 조건에 맞춰서 저희가 써야 되겠죠. 제 메시지라는 얘기는 1번 보낸 메시지, 2번 받은 메시지. 그 받은 메시지와 보낸 메시지. 그 센더가 내 아이디랑 똑같아야 되고요. 어셉터가 내 아이디랑 똑같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러려면 뭐가 넘어가야 되냐면 이렇게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것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페이지 오브젝트 플러스 내 아이디에 해당되는 것도 같이 넘겨서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받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 SQL 문장이 물음표가 더 늘어요. 그래서 DB SQL에 보시면 그 메시지 리스트를 이렇게 메시지 리스트를 이렇게 뿌리어서 사용할 때 최초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 여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외어 문장이 현재 없는데 외어 문장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 조건이 필요합니다. 되셨나요? 조건은 이제 여기다가 그 where 뭐 이렇게 쓰시고요. 이런 거 맞는데 order by number, order by where, order by 오토바이가 뒤에고 where가 나중이죠. 오토바이가 뒤이고 where가 나중이 아니라 where가 앞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where를 써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where 사용하시고요. where 사용하시고 그 sender 보낸 사람이 물음표 내 아이디고요. o와 n면 동일하게 만족해야 되는데 똑같이 만족하는 경우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의 아이디가 똑같은 경우는 없으니까 o와로 사용합니다. o와 사용하시고 acceptor 이꼬로 물음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select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복사하셔서 SQL 디벨로퍼에다가 이제 붙여넣기를 해서 테스팅을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붙여넣기 이제 나중에 그거를 출력하라 그러면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생겨서 사용하니까 이제 그 엔터 쳐도 상관없으니까 상단표만 벗겨내서 출력한 내용 중에서 물음표는 이제 만약에 제가 테스트입니다. 그럼 테스트라고 직접 집어넣는 거죠. 인용부 한 개짜리 찍어야 되죠. 문자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이때 대소문자 구별을 합니다. 테스트에 해당되는 게 앞에 대문자 뭐 이렇게 쓰면은 없는 걸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 눌러가지고 실행하시면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나오죠. 그래서 이쪽에 테스트라고 있거나 또는 이쪽에 테스트라고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자. 제대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뭐 제가 만약에 뭐 가로열고 가로 닫거나 아니면 프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붙였었다 이런 거를 이렇게 붙여 쓰는 경우가 잘 안 보이시는데 빨간 줄이 탁 나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겼나? 그리고 이제 무조건 실행을 해보시면 얘가 왜 문제가 생겼다라고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프롬 키워드를 발견하지 못했다. 프롬 자를 보셔야 되겠죠. 여기 프롬이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프롬이 아니라 accept from이라는 단어 한 단어로 바뀐 거니까 띄어쓰기에서 수정하고 프롬에서 수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SQL을 출력을 해서 오류하면 신텍스 오류하면 그 출력한 SQL을 복사해서 실제적인 데이터로 세팅하고 그 다음에 실행해봐라. 그러면 이제 어디가 틀렸다라고 얘네들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오와 연산자를 이용해서 샌더에도 내 아이디가 있어야 되고 억셉터에도 내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세팅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 아이디를 넘겨야 되는데 이때에 저희가 이 시스템을 전부 다 만들기 위해서 그 페이지 오브젝트를 한번 가보시면 페이지 오브젝트가 지금
라이브러리 썼나? 그냥 만들었었나? 한번 볼게요. 이제 라이브러리 페이지 오브젝트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소스를 그냥 만들었었네요. 만들었었는데 이거 라이브러리 만들었으니까 다음에 다운받아서 쓸 수 있으세요. 자바 유틸에 여기 페이지 오브젝트를 보시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놓기 위해서 뭘 만들어 놨냐면 메시지 받는 사람의 아이디를 저장할 수 있도록 변수를 한 개 만들어 놨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서 받아가지고 뒤집어 넣으시면 페이지 오브젝트에서 쏙 갖다 쓸 수 있어요. 세션에서 꺼내다가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가져다 쓸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한 개 만들어 놨다. 되셨나요? 여기 이제 공지사항 때문에 공지사항에 해당되는 이렇게 프리로 쓰면 현재 공지고 올드로 쓰면 지난 공지고 이런 것도 전부 다 만들어 놨어요. 공지사항이나 이런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페이지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구현해서 쓸 수 있어요. 여기 만들었으니까 요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하시면 돼요. 아니면 페이지 오브젝트 따로 보내고 내가 지금 사용하는 억셉터에 해당되는 사용자에 대한 걸 또 따로 보내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억셉터라고 썼지만 이제 샌더나 억셉터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내 아이디가 뭐지?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list.jsp에서 이제 그 부분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오브젝트를 만들 때 여기 있죠? 페이지 오브젝트를 만들어 쓰실 때 페이지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면 내 메시지를 가져오기 위해서 내 메시지를 저장해 놔야 돼요. 내 메시지를 가져와서 내 아이디를 가져와서 페이지 오브젝트에 저장해 둔다. 데이트에 저장을 해 둔다. 아니면 이제 2개, 3개를 보내야 되니까 이제 복잡해지거든요. 맵을 만들거나 클래스를 또 만들거나 해야 되니까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 둔 거라서 내 아이디는 이제 세션에서부터 꺼내오는 거죠. 이제 세션 get attribute 쌍따옴 찍고 로그인이 아니라 로그인에 해당되는 것을 꺼내옵니다. 이게 이제 스페링이 키보드를 치다 보면은 롱이 습관적으로 붙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요. 얘를 일단 캐스팅해요. 캐스팅해서 그냥 받아오시면 로그인 부유로 이제 캐스팅을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쓰시면 되겠고요. 캐스팅을 해서 한 것을 먼저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쓰시고요. 점 다음에 get 쓰시면 get id 이게 있습니다. id를 꺼내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쓰시고 이렇게 해서 캐스팅을 하시고 캐스팅을 가로 열고 밖으로 먼저 하면 이게 로그 부여가 되죠. 로그 부여로 캐스팅했으니까 그 안에 메소드가 get id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자, 있어서 get id에 해당되는 것을 이쪽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제 필터를 통과해서 로그인이 되어져 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아이디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get id를 쓰시고 얘를 어디다 집어넣어요? 페이지 오브젝트에 집어넣어요. 그럼 페이지 오브젝트 점 쓰시면 여기에 이제 set acceptor라는 게 이제 getter set 그냥 만들어 놨겠죠. 제가 습관적으로 만들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빨간 줄이 없어야 되고요. 가로고 가로 닫고가 지금 많아졌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요게 먼저 실행. 요게 1번 실행. 2번 캐스팅이 2번. 그 다음에 아이디 가져오는 게 3번. 아이디가 스트링이니까 3번. 걔를 세터에 의해서 아이디를 집어넣는 게 4번. 아시겠죠?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가로고 가로 닫고가 먼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되시겠죠? 그러면은 요렇게 우리가 1번, 2번을 해서 이제 변수에다가 로그인 변수에다가 이렇게 또 저장을 해놨다가 다시 get id를 써서 요걸 이 아이디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여기 아이디에다 변수를 쓴 다음에 여기다 아이디에다 다시 저장해놓고 다시 이제 세터를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몇 줄씩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한꺼번에 처리를 했어요. 이게 한꺼번에 처리를 하면은 단점은 나중에 한 부분에서 처리가 안 돼가지고 오류가 나는데 그걸 잡아내니까 쉽지 않다. 그래서 그때는 다시 다 분리를 하셔야 돼요. 분리해서 다 찍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넘겨요. 그 페이지 오브젝트가 어디까지 넘어가요? DAU까지 넘어가겠죠? 그럼 DAU에서 메시지 리스트 DAU. 메시지 DAU에서 메시지 DAU에서 그 물음표가 두 개가 더 생겼어요. 1번이 그 억셉터. 물음표 순서를 잘 보세요. 그 1번이 여기 있죠. 샌더, 2번이 억셉터, 3번이 그 1번하고 2번은 같아요. 같은데 여기 1번으로 해야 되고 얘는 2번으로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물음표, 두 번째 물음표. 그다음에 세 번째 물음표가 스타트 로우, 네 번째 물음표가 그 엔드 로우. 순서가 바뀌었죠? 이해되시죠? 바뀌어서 사용했고 그 샌더나 이런 것들은 스트링이에요. 스트링. 그러면 DAU에서 두 개를 더합니다. 더해서 자 pstmt.setString 스트링으로 세팅을 하는데 그 1번이죠. 1번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에 보시면 페이지 오브젝트 get accept가 있습니다. accept를 이용해서 받아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겠고 2번도 똑같아요. 데이터가 똑같으니까 똑같은 거 두 번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2번. 그 다음에 스타트 로우가 3번, 엔드 로우가 4번. 되셨나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되셨을 때 요걸 새로 고침을 하면 이제 데이터가 제대로 나와야 돼요. 서버가 다시 돌아서 로그인 하라고 나와야 되겠죠. 로그인 하겠습니다. 로그인해서 테스트 11 로그인 하시면 이렇게 이제 나오시고 메시지 하시면 그대로 나오셔야 돼요. 그 테스트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러니까 테스트라고 있는 거는 다 받아온다. 받은 날짜는 하나도 없어요. 받은 날짜는 그 아직 읽지 않은 거죠. 그러면은 널이면 읽지 않음 이런 걸로 이제 대체할 수도 있는데요. 대체 그런 것도 이제 MVL이라는 거 이 널이면 얘가 널이면 맞은 것을 자바 쪽에서 짤 수도 있는데 자바 쪽에 짜면은 좀 귀찮으니까 쿼리에서 짤 수 있어요. 쿼리 DBSQL에서 그 MVL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accept date가 널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널이면은 얘가 accept date가 만약에 널이다 그런 경우에는 뭐 다른 걸 쓰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 자체도 길어가지고 귀찮네요. 그냥 이제 DAU에서 이게 내 아이디잖아요. 둘 다. 1번도 내 아이디, 2번도 내 아이디. 그러니까 똑같은 거 집어넣으셔야 돼요. 집어넣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요것도 내 아이디, 요것도 내 아이디니까 똑같은 거 집어넣었어요. 일단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실 때는 그 MVL이라는 걸 사용하시면 돼요. MVL 하시면 그 널인 경우에 밸류 값을 이걸 쓰자. 널이 아니면 어떻게 쓰지? 이런 건데요. 업셋 데이터가 널일 때와 널이 아닐 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얘가 좀 복잡하게 길게 써야 되니까 여기다가 쓰기에는 좀 그래요. 붙여서 얘 자체가 너무 길죠. 그래서 너무 복잡해 보이니까 JSP에서 한번 써볼게요. JSP에서 그 list.jsp에 가보시면 이제 이렇게 acceptor date를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그 2학년 산자 사용하시면 되게 편하세요. 이렇게 조건 물음표 그 다음에 true이면 이렇게 쓰시고 false이면 이걸 쓰고 그 empty를 사용하시면 그 empty 쓰시면 vo.accept date C자 accept date C 두 개 accept date가 empty 비어있다 라는 얘기는 널이거나 이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널이거나 없으면 여기 앞에 있는 걸 쓰게 돼요. 앞에 있는 거는 뭐 읽지 않음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도록 만들고요. 아니면 accept date를 그냥 출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새로 고침할게요.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읽지 않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읽지 않음 DB에서는 널이에요. DB에서 널이라서 얘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읽지 않음 empty 비어 있으면 읽지 않음으로 하고 비어 있지 않으면 그냥 accept data로 그냥 출력을 하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처리하시는 걸로 사용하시면 이제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선자를 많이 쓴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 이제 저는 3학년선자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3학년선자. 그래서 이런 3학년선자를 이용해서 쓸 텐데 이제 앞으로 곳곳에 보시면 3학년선자를 쉼 없이 보게 되실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게 조건. 조건에 맞을 때 true일 때 값, false일 때 값. 이거죠. 얘는 false일 때 값, 얘는 true일 때 값. 얘가 조건.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얘 컨디션, 조건에 해당되는 거고,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 비어있다, empty. 비어있다는 의미는 1번, 이런 변수가 없어요. 2번, 얘가 있긴 있는데 널이에요. 이게 이제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비어있으면 앞에 거, 비어있지 않으면 뒤에 거.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만 이렇게 쓰시고요. 지금 읽지 않음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리스트 데이터 표시하는 데까지 일단 끝났어요.